박휘락 교수입니다. 오늘은 오늘도 무사히 안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 귀순자로 추정되는 북한 주민 1명이 바다를 통해서 월남했습니다. 그는 상륙 자체를 전혀 모르는 등 경계태세에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했습니다. 국방장관은 이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 한번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22사단 중에 이 부대만 문제가 있는가? 또는 전군의 모든 부대 중에서 22사단만 문제가 있는가? 그런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는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3일 저녁에도 북한 민간인 1명이 월책을 해서 남한으로 귀순했고 경계병은 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 지난해 7월 27일에는 탈북민이 강화도에서 한강 하구로 월북을 했고 그는 북한에서 보도가 나올 때까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6월 15일에는 삼척으로 북한 어선이 진입을 했지만 경찰이 접촉할 때까지 그는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경계태세에서 군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한 게 있습니까? 왜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데도 계속 이와 같은 사건이 계속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사태가 발생을 하면 군이 경계 및 대응 부실을 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되면 군은 사과를 하고요.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 및 그를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일부 부대만 문제가 있다면 그것만 고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나 전군적인 문제라면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포에 한 군데 구멍이 났다면 그것만 기우면 됩니다. 그러나 전체 모포가 헤어졌다면 모포를 교체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심각한 문제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치권은 군이 잘못했다면서 책임을 지우고 또 군은 초병들에게 책임을 지고 그리고 며칠 지나면 모두가 다 잊어버릴 겁니다. 이와 같은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덮거나 다른 사람한테 책임 전가할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솔직하고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유튜브에서 제목으로 내걸었습니다만 저는 감히 우리 군대를 오늘도 무사히 군대라고 말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이 그림은 어릴 적 대부분의 버스 운전기사 앞에 걸려 있었던 사진입니다. 소녀천사가 두 손을 모아서 빛으로 상징되는 절대자에게 우리 인간들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죠. 버스 운전사의 경우 아무리 조심을 해도 사고가 어쩔 수 없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자한테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우리 부대도 침투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넓은 책임지역, 부족한 인원, 다양한 민원, 그리고 훈련 미흡, 철통같이 경계태세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철통 같은 경계태세가 되겠습니까? 귀순자나 무장공비가 재수없게 침투한 부대만 곤욕당하는 겁니다. 운 좋게 침투당하지 않는 부대는 무사한 거죠. 초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넓은 지역을 어떻게 다 경계하라는 말이냐. 낮에는 훈련, 정비, 작업해야 되는데 어떻게 졸지 않고 근무할 수 있나. 결국 할 수 있는 말은 오늘도 무사히. 재수 없으면 할 수 없고 운 좋게 넘어가면 좋고. 초급 간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사들의 사정을 알기에 안쓰러워서 아마 꾸지람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초급 간부들도 순찰로 죽을 지경입니다. 또 낮에 수행해야 할 임무도 산적합니다. 결국 이들도 오늘도 무사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휘관들은 다를까요? 병력 숫자는 계속 줄고 있고 경계 근무 지역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은 통제를 하지 말라고 그러고 결국 이들도 오늘도 무사히. 재수 없으면 할 수 없고 운 좋게 넘어가면 다행이고 우리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서 그것을 해결하지 않은 채 계속 책임만 지우는 식으로 넘어갈 경우에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겁니다. 모든 부대가 오늘도 무사히 경계태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급을 비롯한 부대 전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진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리 근무 성적 좋고 군사학교 성적 좋고 무공을 세워도 한번 사고 나면 도로함이 타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진급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재수 있으면 진급하는 거고 재수 없으면 진급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무사히 아니겠습니까? 지식 인용엄, 이 손자가 말하는 훌륭한 군인의 자질입니다만 이것을 갖추는 것보다는 정치적 시운이 맞아야만 진급할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처벌받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는다고 처벌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무사히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이 진급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전부 다 모든 군인들이 로또 타는 마음으로 오늘도 무사히. 그래서 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장 필요 없다. 영장 필요 없다. 문장이나 복장이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적으로부터 싸워 승리해서 우리 국민을 지킬 수 있는 훌륭한 지휘관들을 우리가 배출해내겠습니까? 진급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수내부 전체가 오늘도 무사히인 것 같습니다. 참담하죠.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에게 주어진 임무는 국방목표 달성입니다. 그 국방목표는 국방백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위협인 북핵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수십 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국방백서에는 아직도 북핵 개발 사실을 불인정하면서 플루토늄 얼마, 농축 우라늄 얼마를 추출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삼축 체계라면서 나름대로 북핵 대응 방법을 구상했습니다만 현 정부 들어서는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는 거죠. 북핵 위협에 대한 아무런 대응책도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한국군 대장을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임명하겠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군은 부사령관에 대해서 한반도 방어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거죠. 핵무기를 전혀 구경도 못하고 핵 교리도 배운 적이 없는 우리 한국군 사령관이 북핵에 대응한다고요?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현 군수뇌부도 내 임기 동안 제발 북한이 도발하지 않기를 그러면서 오늘도 무사히 빌면서 넘어가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수뇌부한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국방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즉 정치를 하는데 그러면서 병사 및 초급 간부들에게 물샐 틈 없는 경계를 하라고 말할 수 있나요? 더더욱 참담한 것은 국가의 수뇌부도 오늘도 무사히인 것 같습니다. 헌법 제66조 2항은 제가 무수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의 책무로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현 정부와 대통령이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서 진력하고 있나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나요? 총력 안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속한 정당이나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 국민들은 북핵 위협으로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현 정부 인사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실조차 모르면 진짜 문제인 거죠. 왜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국가 수뇌부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강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군 수뇌부들한테, 군 지휘관들한테, 그리고 초급 간부 및 초병들한테 철저한 경계태세를 보장하라고요? 저는 현 국가 수뇌부도 임기 동안만 북한이 도발하지 않고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지 않기를 오늘도 무사히 라면서 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각자가 부여받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렇다면 상급자, 상급 부대부터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국군 통수권자의 대통령부터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존이라는 책무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다양한 안보 전문가들 초청해서 현재 안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국방부 장관과 군 장성들을 진짜로 불러서 국방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직접적으로 하고 그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세요. 국민들에게 현 안보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려고 한번 준비를 해보세요. 동맹국인 미국과 우방국인 일본, 그 지도자와 수시로 북핵 대응 등 안보 문제를 논의하세요. 감정을 버리세요. 그게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국군 통수권자가 그렇게 하면 국방장관도 북핵 대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군 지휘관들도 싸워 이길 수 있는 부대 육성에 만전을 기할 겁니다. 당연히 초급 간부와 초병도 경계태세에 만전을 기할 겁니다. 우리 모두 부하를 탓하기 이전에 자신이 미리 조치하지 못했음을 탓해야 되고 자신부터 부여된 임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부하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더더욱 답답한 것은 과연 우리나라의 경우 안보만 오늘 또 무사히일까 하는 겁니다. 나라 전체가 아무런 합리성 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재수 없는 사람만 손해보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학폭 잘못됐지요. 드러난 사람만 혼납니다. 더욱 심한 사람이 숨어 있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성추행도 마찬가지죠. 문제되는 경우만 극단적으로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재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재수가 좋으면 아무리 나쁜 짓 해도 통과되고 재수가 나쁘면 경미한 나쁜 짓도 크게 처벌받는 게 우리나라 아닙니까? 22사단 문제, 대책 없이 병력 감축하고 부대 해체한 정치권과 군 수뇌부가 사실은 경계태세 부실의 근본 원인이지요. 초병과 간부는 재수 없었을 뿐입니다.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그 당시에 초병과 또는 초급 간부라면 귀순하는 민간인을 발견했을 것 같습니까? 가장 심각한 북핵에 대해서도 국가수뇌부와 군수뇌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오늘도 무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전에 율곡 선생이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이 말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위임을 받아서 국가와 군의 수뇌부가 되었으면 정말 국가를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세요. 밑에 사람만 꾸지람하지 마세요. 내가 부여된 임무에 최선을 다하면 밑에 사람은 자동적으로 최선을 다할 겁니다. 밑에 사람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상급자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